책을 읽을 때에는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따라서 읽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관통하고 있는 실마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괴물 같은 악을 저지른 자는 왜 괴물이 아닌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나 아렌트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한다면 20세기를 대변하는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 10월 14일 독일 하노버 린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1933년 프랑스로 망명해 가고 1937년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국적이 박탈당합니다. 1941년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1951년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14년간 무국적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한나 아렌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유태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한나 아렌트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유대인으로서 공격을 받으면 너는 유대인으로서 저항하고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죠. 두 번째는 무국적자로 14년간 생활을 하고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전체주의에 관련된 철학적 사유를 해가면서 느낀 문제 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혹독하고 냉혹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자유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문제, 우정의 문제, 무국적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나 아렌트의 정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 이 한나 아렌트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로도 제작되고 박물관의 전시회도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 독일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한나 아렌트 없이는 20세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전기 드라마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포스터에는 아주 흥미로운 표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녀의 생각이 세상을 바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호기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어떤 그녀의 생각이 세상을 바꿨을까? 이 점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20세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20세기의 핵심적인 정치적 현상은 무엇이고 20세기를 하나의 독특한 세계로 만들어 놓은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체주의입니다. 나치즘, 볼셰비즘으로 대변되는 20세기는 나치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볼셰비즘에 의해서 굴라크에서 수많은 노동자들, 농민들이 사라진 것처럼 이런 대규모의 인종 학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20세기가 던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천착한 사상가가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이 법정에 섰을 때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인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히만은 중간 정도 체격에 호리호리하며 중년으로 근시에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고르지 않은 치아를 지니고 있었다. 재판 때는 줄곧 가는 목을 의자 쪽으로 길게 젖힌 채 앉아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방청객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이 재판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입가의 신경성 경련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이를 자제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자, 이런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론을 합니다.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to count 15 of the indictment? Like children? No, of course not. But I had nothing to do with that. I did not deal with the extermination. 자, 한쪽에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대인 대학살이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악마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범죄를 저지른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이히만은 괴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마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지만 어떻게 악마 같고 괴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악행은 악행자의 특정한 약점이나 병리학적 측면 또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그 근원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그 악행자의 유일한 인격적 특징은 아마도 특별한 정도의 천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않고 또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에 앞서 있었던 경찰 신문에서 보인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에서 사람들이 탐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특징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어리석임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유의 진정한 무능력이었다. 한나 아렌트가 법정에서 지켜본 결과 아이히만은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괴물 같고 악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가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는 한나 아렌트의 명제를 통해서 마치 아이히만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렌트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유할 줄 모르는 무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이히만은 자기 자신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변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았다. 사실 아이히만이 고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할 때 유대인 사학가의 딸인 양 어머니의 친척의 도움으로 외파는 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히만은 이 양어머니의 사촌이 이민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을 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민시키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동 작업 라인이라는 정책도 고안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마치 제빵소와 연결된 방앗간과 같은 자동화된 공장이다. 한쪽 끝에서 당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 공장, 가게 아니면 은행 계좌를 가진 유대인을 집어넣으면 다른 끝에서는 당신은 2주일 안에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라고 쓰인 여권만을 갖고 나오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히만은 스스로를 이렇게 변론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떤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그냥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은 무죄일까요?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사실 나치 법률 체계하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히만이 한 모든 행동들은 국가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히만은 사실 독일 법정에 세워질 수는 있지만 예컨대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권 국가는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해 재판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명화된 나라들의 법에서는 비록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성향이 때때로 살인의 충동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틀러 땅의 법은 비록 살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욕구와 성향에 반한다는 것을 대량 학살 조직자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살인할지어라 라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제3제국의 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악을 인식하게 되는 특질을 상실했다. 수많은 독일인들과 많은 나치스, 아마도 엄청난 수의 그들은 살인을 하지 않으려는,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이웃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함으로써 이 모든 범죄의 공범자가 되지 않으려는 유혹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맙소사, 그들은 그러한 유혹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배워버렸다.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 오직 순종과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이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각하지 않는 복종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houghtlessness, 생각하지 않고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로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였다, 이렇게 한나 아렌트는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를 엄청난 범죄자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 교훈이란 공포의 조건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구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남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고 또 그 이상의 것이 합리적으로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악은 결코 근본적이지 않고 오직 극단적일 뿐이며 또 악은 그 어떤 깊이도 없고 어떤 악마적 차원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목도한 악, 전체주의의 악, 홀로코스트의 범죄는 사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고 사고할 능력이 없음이 결코 악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교훈이지 현상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그에 대한 이론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무엇일까요?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사라졌지만 전체주의적 경향은 강력한 유혹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21세기의 전체주의 정권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복종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독재와 전체주의는 우리를 갖다가 정복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21세기에 만약 인간이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기계에게 넘겨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드러운 전체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To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하라. 생각이 있는 삶을 살라. 그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20세기가 우리의 인류에게 남겨진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순종과 복종하기 전에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해보는 우리 사회가 깨어있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